신세계 제국의 흔들림. 위기의 본질과 정용진 부회장의 승부수. 신세계라는 이름에는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해방 후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생활의 풍요를 꿈꾸던 사람들에게 신세계는 곧 선진 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백화점의 명맥을 잇고 이마트로 대형마트 시대를 열었으며 스타벅스로 일상의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재벌가 중에서도 특히 스토리텔링과 트렌드를 주도해온 기업, 바로 신세계그룹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유통제국은 경랑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익숙했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거침없던 확장 전략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세계그룹이 마주한 위기의 복합적인 원인들을 사업 분야별로 심층 분석하고 그 중심에 선 정용진 부회장의 고뇌와 승부수를 조명해 볼 것입니다. 과연 신세계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새로운 항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챕터 1. 이마트 신화의 종말, 오프라인 유통의 대위기. 1993년 이마트 1호점인 창동점이 문을 열었을 때 대한민국의 주부들은 열광했습니다. 가격 파괴와 원스톱 쇼핑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혁신이었습니다. 이마트는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전국 방방곡곡에 점포를 확장했고 명실상부한 국민 마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성장은 곧 이마트의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마트의 전성기도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온라인 쇼핑의 등장이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 공룡들은 편리한 새벽 배송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온라인으로 돌렸습니다. 오프라인 마트는 더 이상 유일한 쇼핑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프라인 유통 규제도 이마트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은 이마트의 수익성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도 대형마트에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소량 구매를 선호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기 힘든 고령층에게 대형마트는 더 이상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2023년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이라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때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곳에서 벌어진 아픈 구조조정은 이마트가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챕터이 끝나지 않는 확장, 빚으로 쌓은 제국의 그림자. 이마트의 위기가 심화되자 정용진 부회장은 확장을 통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본업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전통 유통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완전 인수, W 컨셉, 지마켓, 옥션 등 이커머스 플랫폼 M&A까지 신세계의 몸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확장은 곧 빚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인수합병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신세계그룹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이마트는 본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주요 자금줄로서 자회사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재무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유동성이 메마르는 시기에 공격적인 투자는 양날의 검이 된 것이죠.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신세계건설이었습니다. 본래 그룹 내 건설 수요를 담당하던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호황기에 빌리브라는 주택 브랜드를 런칭하며 외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닥치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쌓여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건설의 부실은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한 뿌리가 썩어들어가 전체 나무를 흔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마트가 신세계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빚을 갚아줘야 하는 상황은 그룹 전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챕터 300화점과 면세점, 그룹의 든든한 버팀목인가? 이마트와 신세계건설이 휘청이는 동안에도 신세계그룹의 원류인 백화점과 면세점은 비교적 선방하며 그룹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은 명품 큰손들의 소비 증가와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매출을 꾸준히 늘려왔죠. 강남점, 센텀시티점 같은 핵심 점포들은 여전히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라고 해서 마냥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거나 고물가로 인해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명품 소비도 언제든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과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을 넘어 아트와 미식, 문화 체험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전시, 유명 셰프 레스토랑 유치, 심지어는 클래식 공연까지 고객들에게 쇼핑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입니다. 한편 면세점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곤두박질 쳤죠. 최근에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여전히 민감한 사업 분야입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내국인 면세 한도 증액이나 온라인 채널 강화 등으로 제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그룹의 든든한 축이지만 이 역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챕터 4 정용진 부회장의 승부수,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다. 신세계그룹의 위기는 곧 정용진 부회장의 리더십 위기이기도 합니다. 용진이 형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과 소통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고뇌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하려 할까요? 정용진 부회장은 최근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뼈를 깎는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멈추고 내실을 다져 실질적인 돈을 버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자산은 과감히 매각하고 핵심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특히 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허물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트와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고 즐기는 경험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는 체험형 매장으로 변신하고 백화점은 아트 갤러리나 미식의 성지로 진화하는 것이죠.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의 강점과 온라인의 편리함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전방위적인 신세계 유니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스마트 리테일과 미래 기술에도 과감한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로봇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 AI 기반의 고객 분석 및 예측,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을 유통에 접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쇼핑 경험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SG닷컴과 지마켓, 옥션 등 이커머스 자회사들의 수익성 개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는 규모의 경제를 넘어 수익의 경제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려 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리더십은 지금 그룹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걸음이 신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챕터 5 위기를 넘어 신세계는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 신세계 그룹은 지금 창사 이래 가장 복합적이고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태동했음을 증명합니다. 신세계는 과연 이 거대한 경랑을 헤치고 다시금 대한민국 유통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신세계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재무 건전성 회복입니다. 신세계건설의 PF 부실 해소와 이커머스 자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시급합니다. 과감한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성공입니다. 이마트의 오프라인 강점과 SSG닷컴, 지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 신세계만의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만의 고객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리더십의 연속성과 혁신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과감한 결단과 함께 변화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신세계 그룹의 위기는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모든 기업과 개인이 마주할 수 있는 생존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성공의 족쇄를 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세계가 위기를 넘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신세계 그룹의 위기와 미래 전략에 대한 깊은 고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모두의 로망이었던 기업이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많은 교훈을 줄 것입니다. 변화는 필연적이며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세계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경제의 흥미로운 뒷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를 응원하며 안녕히 계십시오.